월급 100만 원으로 30년간 10억 모은 비결. 1995년 제 첫 월급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28살 지방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주변 친구들은 서울 대기업에서 150만 원씩 받으며 화려하게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10억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것도 부동산 대박이 난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그 30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돈을 모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시골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고 형제들이 돈을 모아 겨우 대학을 보내준 덕분에 공장 기숙사에서 살며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부모님은 이미 70대 초반이셨죠. 이제 내가 우리를 돌봐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월급 100만 원. 그중 30만 원은 고향에 붙여야 했고 20만 원은 고시원 월세, 10만 원은 교통비와 통신비, 남은 건 40만 원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치킨에 소주 한잔 하자고 할 때 저는 항상 다음에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몇 번 불러주더니 나중엔 연락도 뜸해졌죠. 외로웠습니다. 정말 외로웠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자. 매달 1일 월급이 들어오면 통장에서 20만 원을 바로 적금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남은 2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죠. 라면이 주식이었습니다. 점심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해결하고 저녁은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라면이나 계란밥을 먹었습니다. 옷은 3년에 한 벌씩만 샀습니다. 친구들은 제게 왜 그렇게까지 살아?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었으니까요. 나이 들면 어떻게 하지? 아프면 어떻게 하지? 부모님이 더 아프시면? 그 두려움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월 20만 원씩 1년이면 240만 원. 3년 만기 적금으로 이자 포함하면 약 800만 원 정도 모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 본 목돈이었습니다. 그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5년 차가 되니 월급이 1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죠. 이제 좀 살아봐라. 내 인생은 언제 즐길 거야?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월급이 50만 원 올랐지만 적금은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여전히 20만 원으로 생활했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뿐이었죠. 일주일에 한 번 치킨을 시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사치였습니다. 10년 차 월급 200만 원. 적금은 8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생활비는 여전히 50만 원 수준을 유지했죠. 사람들은 이상하게 봤습니다. 과장이 됐는데 왜 아직도 그 낡은 구두를 신어? 차도 하나 없어?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통장 잔고가 5천만 원을 넘어섰으니까요. 이 돈이면 부모님 병원비가 나와도 괜찮겠다. 이 돈이면 나중에 집 계약금을 낼 수 있겠다. 그 안도감이 주는 행복이 새 차가 주는 행복보다 컸습니다. 2000년대 초반 주변에서 주식 열풍이 불었습니다. 아무개는 1년 만에 2배 벌었대. 너도 해봐. 그렇게 모으면 언제 집 사?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주식을 모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대신 저는 은행 정기 예금과 적금만 했습니다. 이자율이 높을 때는 연 7%까지 받았죠.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하던 친구들이 반토막 났다고 울부짖을 때 저는 오히려 통장에 1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안전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 이 돈은 제 씨앗이었습니다. 절대 도박처럼 써선 안 되는 돈이었죠. 그 씨앗을 지키며 저는 15년간 묵묵히 적금만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답답하다고 했지만 저는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며 조용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2010년 저는 42살이 됐습니다. 통장에는 2억 5천만 원.
그때 제 상사가 은퇴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자네, 그렇게만 모으면 인플레이션을 못 이겨. 조금은 불려야 해.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재테크 책을 빌려 읽고 무료 재무 상담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3개월간 공부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안전한 것만 한다. 예금 1억은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3등분했습니다. 5천만 원 국채, 5천만 원 배당주 우량주 3개, 5천만 원 계속 적금. 매년 배당금이 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돈도 재투자했죠. 2015년 제가 집을 샀을 때 부동산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현금 3억을 한 번에? 저는 빚 없이 집을 샀습니다. 지방 소도시 아파트였지만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텅 비어있는 제 집 거실에 앉아서 그동안의 20년을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집을 사고 나니 이상하게도 더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걱정이 없으니 매달 100만 원씩 더 모을 수 있었고 오랫동안 아껴 산 습관 덕분에 생활비는 여전히 5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50대가 되니 월급도 300만 원을 넘었고 저는 매달 150만 원씩 투자했습니다. 적금 100만 원, 배당주 50만 원.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올해 저는 58살입니다. 제 자산은 현금 5억, 아파트 5억, 주식 1억, 합계 11억입니다. 마지막 10년이 가장 빨랐습니다. 30년 중 절반 이상을 마지막 10년에 모았으니까요.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었습니다. 천천히 쌓은 씨앗이 마지막에 폭발적으로 자라난 것이죠.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후회도 있습니다. 20대 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 것, 30대 때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것, 40대 때도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다닌 것. 가끔 생각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살았나? 하지만 동시에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60세 은퇴를 앞두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노후 자금 걱정 없이 하고 싶었던 여행도 갈 수 있고 아픈 데 없어도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힘으로 이뤄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부모님 유산도 로또도 아닌 오직 제 두 손으로 모은 돈입니다. 제가 특별해서 이룬 게 아닙니다. 저는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대기업에 다닌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3가지만 지켰습니다. 첫째, 들어온 돈의 일부는 절대 없는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월급의 20%를 무조건 먼저 떼어 놓았습니다. 남은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둘째, 수입이 늘어도 지출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승진해도 나이 들어도 기본 생활 수준을 크게 높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잃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큰 돈을 벌려다 다 잃는 것보다 작게라도 꾸준히 지키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20대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30대 여러분, 지금 시작하세요. 40대 여러분, 아직 20년이 남았습니다. 50대 여러분, 10년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곧 은퇴합니다. 30년간 쌓아온 이 돈으로 이제는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겁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그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30년 후의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감사할 겁니다. 저처럼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